현재 사용되는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젠이라고 부릅니다. 애초에 개발할 때는 눈 안쪽에서 밖으로 삽입하는 개념으로 개발을 했고요. 바늘을 찔러서 관을 넣고 나오면 끝이다. 그래서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다. 지난번에는 섬유조 절제술하고 아메트 밸브 삽입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수술법이고요. 이름에서 보듯이 가장 비침습적이고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사용되는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젠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시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이 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카락 굵기에 아주 가느다란 관을 눈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관을 통해서 눈 안에 있던 방수가 눈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원리고요. 이 빠져나온 방수는 결막 아래 고여서 여과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섬유조 절제술이랑 비슷하죠. 이 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입이 된 지 오래되지를 않아가지고 수술 술기가 시술자마다 좀 편차가 많이 큰 편이에요. 크게 봤을 때는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삽입을 하는 방식이 있고 눈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삽입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애초에 개발할 때는 눈 안쪽에서 밖으로 삽입하는 개념으로 개발을 했고요. 바늘을 찔러서 관을 넣고 나오면 끝이다. 그래서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다.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수술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안으로 넣는 거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안에서 밖으로 찔러만 놓고 나오면 효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토마이신 C라고 부르는 항섬유화제를 같이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결막 밑에 이제 주사만 놓기도 하고 섬유조 절제술에서 사용하듯이 한꺼내는 방식으로도 쓰고요. 요즘은 밖에서 안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주로 하고요.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좀 적습니다.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당연히 발생할 확률이 있는데 그런 확률이 많이 낮고요. 회복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부작용들 중에서 제일 흔히 저희가 접하는 좀 심한 부작용이 저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라는 게 동그랗게 팽팽하게 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급격하게 안압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저안압이 발생을 합니다. 눈이 자기가 적응해 있는 적정 안압보다 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제 쭈글쭈글해져요. 진짜로 말 그대로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저안압, 황반병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 통증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손상이 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죠. 녹내장 수술에 동반될 수 있는 심하고 흔한 합병증이 되는데요. 아주 약한 정도의 저안압은 어느 녹내장 수술에서나 생길 수 있는 수술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력이 떨어지고 아프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심한 부작용이 되는 거죠. 저안압이 좀 심하게 발생을 했다고 해도 1, 2주 이내로 금방 회복을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력도 잘 돌아오고 괜찮은데 몇 달씩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력이 잘 안 돌아와요. 섬유조 절제술에서 보통은 저안압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젠이나 아메트 밸브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물이 빠져나가서 심한 저안압이 잘 안 오게 만든 기구인 거죠. 섬유조 절제술은 우리가 별다른 기구가 없어요. 손하고 칼하고 실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교하게 안압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술기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요. 아무리 술기를 표준화를 하려고 해도 사람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다른 모든 외과 수술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맞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어려운 수술이 되겠고요. 이제 젠 같은 경우에는 관이 굉장히 직경이 작아요. 안압을 많이 낮춰야 되는 환자들한테는 충분히 안압이 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사침 여과포 보건술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과포라는 게 이제 물이 눈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생기는 게 여과포인데요. 사람 몸이라는 건 이제 이상한 게 있으면은 다시 막 회복을 하려고 하죠. 그럼 눈에다 구멍을 뚫어서 물이 빠져나오게 해놨어요. 그럼 우리 눈이 보기에는 이게 원래 있는 구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여과포가 섬유화가 되면서 자꾸 이제 기능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안압이 잘 떨어지다가 점점 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 주사침 여과포 보건술이에요. 주사바늘 끝을 이제 그 여과포 안으로 넣은 다음에 열심히 이제 잡아 뜯는 거예요. 섬유화된 걸 다 잡아 뜯어가지고 다시 이제 좋은 여과포를 만들어주는 시술인데요. 이 시술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이게 눈으로 보이면은 잘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 섬유조 절제술이나 이런 걸 시행한 다음에 뭐 1, 2년 지나서 우리가 주사침 여과포 보건술을 하러 가보면 안 보입니다. 잘.
그래서 손끝에 감으로 이제 사실은 하게 돼요. 그럼 쟤는 머리카락같이 얇은 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주사침으로 빡빡 긁다 보면은 빠지거나 뭐 부러지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가포를 복원하는 시술이 아무래도 섬유절제술에 비하면은 젠이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장기 결과도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섬유절제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아메트 밸브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막 내피 세포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흔한 부작용이고 일단 발생을 하면은 심각한 부작용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해놓고 나서 정말 수술이 잘 됐어요. 뭐 합병증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안압도 잘 떨어지고 위치도 좋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제 한 5년 지나서 보니까 각막 내피세포가 자꾸자꾸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굉장히 심란하죠. 밸브를 결국은 뽑는 수밖에 없는데 뽑으면은 이제 안압도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그때 뭐 또 재수술을 해야 되나 어째나 골치가 아프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 세 가지 수술들이 각각의 이제 다 적응증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수술이 퇴출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세 가지가 다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주요한 세 가지 녹내형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가지 수술들이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떨 때 어떤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음 화에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